그렇다면 멕시코는 어떤 방식으로 미국인들을 텍사스로 불러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미국의 한 사업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인들의 텍사스 이주와 정착을 이끌며 텍사스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된 스티븐 오스틴입니다. 스티븐 오스틴? 사실 텍사스에 사는 사람이면 모를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 예. 316. 316? 316 뭐죠? 스티브 오스틴 아니에요? 레슬러 있어요, 레슬러. 그 사람 아니고 스티브 오스틴 얼마나 유명하냐면 텍사스의 수도가 오스틴이라고 부르거든요. 저게 혹시 오스틴이에요? 예, 맞아. 오스틴이에요. 지금 실리콘밸리 위협할 정도로 IT 대기업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예, 그래서 실리콘 힐즈라고 부르고 있어요. 실리콘 힐즈. 예. 맞습니다. 당시 멕시코는 원주민들의 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텍사스의 인구를 늘려서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21년 오스틴에게 엠프레사리오, 즉 토지 계약자의 권한을 주면서 그가 데려온 정착민 한 가구당 일정한 땅을 배분할 수 있는 토지 분배 권리까지 부여했던 것입니다. 교수님, 근데 텍사스가 그 코만치족 때문에 위험한 곳이었잖아요. 근데 오스틴이 어떻게 미국인들의 마음을 좀 돌린 건가요? 당시 미국 남부는 면화 농사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좋은 농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땅값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그때 오스틴은 미국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요. 신정부는 실제 정착민들에게 관대한 토지 기부를 하며 각 가구의 가장에게 640에이커, 결혼한 여성에게는 320에이커, 미성년자에게는 160에이커를 지급합니다. 에이커가 뭔데? 돈이에요? 땅의 단위. 네, 면적의 단위죠. 땅을 땅을 공짜로 배분하는 나눠준다는 것인데요. 거네요? 맞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오스틴을 통해 텍사스로 이주하려는 미국인들에게 21세 이상 남성은 약 78만 평, 부인은 약 39만 평, 아이는 한 명당 약 19만 평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왜 이렇게 많이 줘? 공짜로 나눠준다는 거죠? 아니 남은 다른 나라 사람한테 왜 주는 거예요, 저걸? 이해가 안 가요. 즉 부모와 아이 한 명이 있는 가족이라면 땅을 모두 합쳐 약 130만 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일 것 같은지요? 30만 130만 평? 130만 평. 여의도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의도가 어느 정도 되지? 난 모르겠어. 코엑스보다 무려 10배가 크고 와. 서울 올림픽 공원보다 3배가 큰 크기랍니다. 올림픽 공원보다 3배 크다고요? 이야, 아니 그거를 크다. 몰랐어요. 그냥 정말. 와, 막 나눠주네. 아니 아무리 형무지라 해도 그게 가능한가요? 막 줘도 되나? 한 가정한테 줬다고요? 아, 저 때 이사 갔어야 했어. 와, 물론 거저 공짜로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당시 진짜 1에이커, 그러니까 환산을 하면 초등학교 운동장 크기 정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약 1,224평 의 땅을 약 10센트에 판매했는데요. 요즘 시세로 환산을 하면 한화 5,000원 정도에 팔았다고 하니까 130만 평이면 약 500만 원 정도였던 것입니다. 엄청 싸네. 와, 1820년대 남성 노동자 월급이 약 69만 원, 뉴욕의 여성 가사 노동자 월급이 20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6년 동안 나눠서 내는 할부가 가능했고요. 나중에는 깎아주기까지 했다고.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한 거야? 이해가 안 가요. 노예 한 명당 약 10만 평의 토지를 추가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야, 이건 너무 파격적인데요? 그렇다 보니 노예를 더 많이 데려와서 노동력을 확보하면서 땅을 더 사려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결국 남부 출신 농장주들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멕시코 본인들이 잘못한 그거 거 원망할 게 아니야. 원망할 게 아니네, 진짜. 이뿐 아니라 멕시코 정부는 미국인 정착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뭐 세금 혜택 같은 걸까요? 예, 바로 세금을 면제해 준 것이었습니다. 야, 어,
아, 나라도 가겠는데? 와. 멕시코 정부는 정착민들이 텍사스 땅을 경작할 경우에 7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까지 주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인센티브를 아주 확실히 줬네요. 그 사람을 땅에 끌어모으려고 세금까지. 완전 작정을 했구나. 네. 맞습니다. 이런 혜택은 아주 매력적이지 않았을까요? 아, 멕시코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혜택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 텍사스의 미국 정착민들의 수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미국인 정착민 수는 불과 8년 만에 12,000명에서 3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멕시코계 주민은 7,000명에서 겨우 800명만 늘어난 셈입니다. 아니, 미국인이 거의 2배 이상 늘었고 멕시코인은 거의 안 늘었어요. 네, 멕시코인이 소수 인종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제이 씨 이렇게 미국인 정착민이 막 늘어나면서 새로 생긴 문화가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스페인과 멕시코에서 기우는 문화 미국식으로 변화해서 카우보이 문화로 만들어졌어요. 카우보이. 예, 그래서 텍사스 카우보이 스타일이 탄생했고 자, 그럼 교수님 이제 오스틴의 이 이민 정책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멕시코의 반응이 어땠어요? 네. 처음에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을 개척하러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환영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제 멕시코인들이 저기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미국인이 빼앗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멕시코 정부가 요구했던 조건들을 미국인 정착민들이 잘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인 정착민들에게 스페인어 사용을 요구했고요. 멕시코 주민이 됐으니까 멕시코에 충성을 맹세하고 멕시코 법을 따르게 했습니다. 또 가톨릭으로 개종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정착민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모두 스페인어를 배우지 않고 영어를 그대로 썼고요. 또 여전히 미국을 고향처럼 여기면서 미국식 법과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법은 점차 무시하는 분위기가 굳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하나도 안 됐네. 이렇게 되자 멕시코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내쫓아버려야죠. 내쫓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듣고 있어, 혜택을 그러면. 줬더니 배은망덕하게. 다 내쫓아야 돼. 사람 너무 많아서 할 땅 수 다 없어요. 뺏고 그냥. 당연히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정책 시행 약 9년 뒤인 1830년 4월 6일 멕시코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9조 공화국 국경을 넘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한다. 현재 각 주의 기존 노예는 유지하되 연방 정부는 이주와 정착법을 엄격히 시행하고 새로운 노예 유입은 금지한다. 아, 교수님 근데 그 당시에 멕시코에도 미국처럼 노예제가 있었어요? 사실 멕시코는 독립 후에 노예제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멕시코 정부와 미국인 정착민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오스틴과 정착민들은 노예를 영구 계약 노동자라고 부르며 노예제를 유지했습니다. 아, 꼼수를 썼네. 맞습니다. 다 내쫓았어야 됐어. 예, 그래서 멕시코는 텍사스에 들어오려는 미국인들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이제 강수를 둔 것입니다. 저때 당시에는 멕시코가 미국인을 막았네요. 정확히 맞습니다. 21세기 현재하고 상당히 다른 완전 반전의 모습인데요. 거꾸로 됐네요. 예.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불법적으로 몰래 들어오는 사람과 약탈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법을 만들어도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멕시코 정부는 영토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텍사스와 미국 국경에 수비대를 강화했는데 텍사스의 미국인 정착민들은 이를 위협으로 느끼면서 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인의 유입을 막으려는 네. 노력을 하네요. 그러니까. 심지어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인들에게도 텍사스로 이주하도록 했습니다. 즉 국내 이주를 권유했던 것입니다. 대신 미국인 정착민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땅을 제공하고 세금 면제,
정착 지원금, 농기구 지원 등 다양한 혜택까지 뒤늦게 약속했죠. 그렇죠. 자국민은 우대해야죠. 그렇다면 멕시코인들은 텍사스로 꽤 많이 이주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 혜택을 네. 많이 줬으면 이주하지 갈만도 한데.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주하지 않았습니다. 왜지? 일단 텍사스는 멕시코보다 날씨는 좀 더 춥고 그리고 코만치 쪽 때문에 위험했었고 그리고 멕시코 쪽에서 농사 잘 되고 있었고 그래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멀고 위험한 곳으로 갈 필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중심지에서 변방으로 가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텍사스로 이주하는 멕시코인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미국인 정착민의 비율만 높아졌습니다.